그 위치의 기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0밀리바. 그죠? 그 어떤 임의의 압력,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어떤 고도는 압력에 종속이 되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임의 위치에 있는 공기가 어떤 특정한 높이. 근데 그 높이는 바로 1000밀리바의 압력을 받는 위치에 존재한다면은 어떤 그 온도에, 그러니까 1000밀리바의 어떤 상대적인 압력과 그에 해당하는 온도로 이제 표시를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상으로는 이미 5장의 7절까지 나갔는데 우리가 좀 순서를 책하고 약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볼 내용은 215쪽 이 대기 안정도에 대한 전체 내용 중에서 이 교재상에서는 바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5-6 대기 안정도 이 전체 5장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대기 안정도라고 했고 이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봤을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온위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고, 온위는 어떤 특정한 높이 또는 압력에서 받는 온도를 1000밀리바에 해당하는 온도로 변환한 것. 그래서 이 세타는 같은 온도지만 어떤 1000밀리바가 레퍼런스가 되는 거라고 했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potential temperature 자체는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내용이 온위에 대한 내용은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심플한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온위를 높이의 변화로 온위의 변화를 따져주면은 이것이 바로 온위에 대한 구배 가 되고 이 온위 구배는 이 critical barometer
to judge the atmospheric stability. 대기의 안정도, 우리가 대기 안정도가 불안정하다 또는 뭐 뉴트럴하다, 안정하다 이런 것을 온도와 고도에 대한 GT 프로파일을 따졌고 어떤 그런 게 우리가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이 공식 그러니까 dg over d 세타라는 걸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또는 뭐 0이냐에 따라서 이 값 하나로 대기 안정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dg over d 세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걸 유도를 해보면은 이 온유에 대한 식을 풀면 이제 이렇게 솔루션이 나오지만 이 온유에 대한 일반적인 공식, 이론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자, 내용을 봅시다. 일단 이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가 이제 상당히 대기 안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했고, 이 시기 어떻게 변형되는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또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 세타에 대한 정의를 그냥 단순히 양변에다 로그를 씌워주면 로그 세타는 로그 t 플러스 k분의 k 마이너스 1 로그 p 나 더블 p, 이거는 그냥 1번씩을 로그 씌워준 거 외에는 어떤 전혀 다른 변형이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2번씩에 이제 미분을 적용하게 되면은, 미분을 뭐 적용하면 똑같은 결과지만 이미 편의상 로그 p 나 오버 p는 결국 로그 p 나 빼기 마이너스 로그 p고, 미분을 하게 되면은 상수가 되는, p 낫은 항상 1000밀리바 상수니까요. 그냥 미분하면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미분식이 적용이 되면은 로그 x는 미분하면 x분의 1 dx 편미분하면은 파셜, 그리고 로그 t는 t분의 1 dt, 그리고 이 값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p분의 1 dp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되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로 변형하기 위해서 하나의 큰 변화가 좌변, 우변 양쪽에다가 dg로 나눠줍니다. 자, 이 값은 어떤 우리가 실체가는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값은 이므로 우리가 환경 감률 값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실제 측정하는 데이터들이 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자, 그러면은 단순히 3번식은 dg가 z값이 분모에 다 들어간 단순한 변형에 해당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한 어썸션들이 많이 개입하게 되는데, 이 식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어썸션들이, 하나는 우리가 압력은 델 P는 마이너스 로 G 델 G, 그러니까 높이의 차와 밀도와 중력 가속도의 곱이 압력의 차이라는 거. 1번 공식으로 우리가 이 수업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A diabatic lapse rate 공부할 때 첫 번째 공식으로 소개된 내용이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공식이 PB는 NRT를 변형해서 질량분의 부피 형태로 이제 B 값을 변형해줬고, 이건 따지고 보면은 밀도를 그냥 뒤집어 씌운 것과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PB는 NRT 대신에 P는 rho RT,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의 변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온 거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 편의상 뭐 예를 들어 4A, 4B라고 치면은, 이 앞서 4번식에서 이 이제 4A와 4B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앞부분은 그대로 넘어오게 되고, 자, 뒷부분에서, 저 P분의 1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로 G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P분의 1이 아니라 dg, dp 값은 마이너스 로 G가 되고, 이게 이제 4-A 식이 들어가게 되고, P분의 1은 4B식을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로 RT, P분의 1이 4B가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4A가 들어가게 되면은, 공식이 분자에는 그대로 로 G가 오고, 분모는 로 RT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밀도와 밀도가 날아가게 되고, 이 T 값을 같이 앞으로 뽑아주게 되면은, 이 전체 4번식은 dg, dt, emb 플러스
K분의 K-1 곱하기 G 나누기 R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자, 이 식이 한 번 더 이 부분이 이 앞에 있는 environmental 값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또 봐야 하나 하면은 우리가 이 건조단열 감류를 하면서 정의했던 K값, 그 스페시픽 히트의 B인데, 그 압력에 대비한, 압력에 기반한 스페시픽 히트와 부피에 기반한 스페시픽 히트에 대한 공식. 자, 이게 이미 2번 이상 사용이 됐죠, 그죠? 우리가 건조단열 감류를 할 때, 이 관계가, 어떤,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식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또 다시 이제 결정적으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게, 자, 우리가 K값에서 CB분의 CP가 되고 CB 부분은 이 CP-R, 그죠? 그래서 이 분모를 왼쪽에 곱하면은 CP 곱하기 K 빼기 RK는 CP가 되고 이것을 CP 중심으로 다시 이 CP는 일로 오고 RK를 보내면은 이 식은 KR분의 K-1은 다시 CP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이 6번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결국 K분의 K-1 곱하기 R분의 1, 이 부분과 똑같이 되는 거죠. 6번 부분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6번 K분의 K-1, KR분의 K-1 CP가 대체되면은, 결국 이 건조 단열 감류, 이 dg분의 dt가 dt 낫이 우리가 cp분의 마이너스 g였죠, 그죠? 그러니까 음의 값 되면서 dg분의 dt 낫 이렇게 전환이 되죠. 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출발은 온위 값에 로그 씌워주고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에서 어떤 하나의 빅 어썸션을 이용해서 조금 전 4번식의 빅 어썸션을 이용해서 대입하면 전체적인 그 온 위에 대한 그레이디언트, 온 위에 대한 높이의 변화율을 감안해 준 값이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표시된 것처럼 환경 감률 빼기 건조 단열 감률의 차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그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 안정도를 판단할 때는 이 두 가지 값의 차이로서 결과적인 대기 안정도 판단한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요약하면은, 자, 궁극적으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6번, 7번 공식, 어떤 온 위의 구배가, 결국 이렇게 환경 감률과 건조 단열 감률의 어떤 차이를 포함하는 식의 형태로 됐고, 자, 근데 이걸 어떤 세타
과 t 값이 있으니까 이걸 좀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만약에 그 지상에서 어떤 큰 고도의 변화가 없는 환경, 즉 어떤 압력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온 위의 값은 어떤 온도에,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온위 자체가 아니라 온 위의 변화는 온도의 변화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7번식을 우리가 앞에 세타분의 1, t분의 1이 같다고 같은 조건,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가 작은 환경을 가정하면은 실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환경감률이나 근조감률의 차이를 온이 9배에 변형된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전제가 되면은 우리가 이 슈퍼 A 다이베릭 과단열 감률을 감안할 때 하나의 임의 값을 사용을 했죠. 이 값이 환경감률이 예를 들어 100m당 마이너스 1.5도가 내려갈 때 근조단열 감률은 100m당 마이너스 1도씨의 변화가 있다고 했죠. 그죠? 이 값을 여기 식에다 넣어보면은 환경감률이 마이너스 1.50, D가 플러스 1.0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0.5도씨 100m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온이 값이, 온이 900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 이런 것이 바로 unstable. 반대로 플러스가 되는 조건은 우리가 어떤 역전층이 형성된 스테이블한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감열 값을 구한다면 바로 안정도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고한 호목, 이게 6번인가, 이제? 아, 호목 5번인가? 응? 몇 번이죠? 여튼, 5번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서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이 5장의 어떤 수치 해석 부분이 되겠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어떤 그 환경 감률과 어떤 건조 단열 감률, 이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대기가 얼마나 안정하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다 판단을 했죠. 그죠? 그러면 실제 저런 이론을 적용해서 실제 우리가 어떤 오염물질이 혼합 확산되는 최고의 높이, 최대 혼합고, 이 말은 실제 이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러운 조건 안에서 최대 오염물질들이 확산되는 거리, 우리가 어떤 대기가 안정하고 불안정하고 조건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뭐 어떤 부채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을 받고 그런 그 확산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따지냐면은 이론적인 건조단열 감률과 환경 감률이 크로스오버하는 이 높이까지는 최대한 공기의 확산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이 높이로는 확산이 억제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두 가지가 이렇게 크로스오버하는 이 높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실제로 포항 기상관측대 같은 데서는 거의 매일 이렇게 로인 쏜데라는 일종의 그 기상관측용 그 로켓을 발사를 시킵니다. 여기는 당연히 어떤 센서 같은 게 들어있어서 특정한 높이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손대가, 그러니까 손대 센서가 받는 압력, 그리고 온도, 이런 정보를 이제 지상에다 보내주고, 그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뭐, 온도 변화, 압력 변화, 기상 변화, 이 혼합부의 변화, 오염물질이 어떻게 확산될 거다, 이런 걸 이제, 뭐 기상청이라든가, 우리 환경부에서 규칙적으로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뭐 이런 것도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여튼 들어가는 거니까, 뭐 매 시간당 띄울 수는 없지만, 뭐 매일 이렇게 띄워서 실제 측정을 하는데, 그럼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 두 가지 기준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환경 단열 감률은, 그 동안에 그 특정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온도를 측정한 그 기상 데이터가 있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지점에, normal maximum temperature of the month, 그 한 달 동안 측정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최대값을, 그러니까 일별 측정을 했을 때 최대값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 뭐 10여 년간 어떤 바운드리를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지점에서 한 달 동안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10월달이다. 10월달이면은 그 지점에, 온도가 뭐 예를 들어 30도가 최대였다. 10월달 30도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뭐 하여튼 20몇 도다. 여기 문제 보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하나 26도가 하나의 샘플인데, 뭐 10월달에 포항 지역의 지표면에서 최대 온도가 26도였다.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봐서, 그러면 그 값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환경감률은 출발점이 바로 이 T2 포인트가, 예를 들어 저 문제에 맞추자면 26도가 출발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실제로 로윈스 온도를 쏘아서, 여기 이제 실측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죠? 로윈스 온도를 쏘니까 문제 나왔지만 300m 지점에서 온도가 21도가 됐다. 자, 실측값은 300m 갔더니, 이거보다 더 낫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 한 300m 갔더니 21도가 됐다. 300m 21도. 자, 이 값은, 그러니까 뭐 로윈스 온도 같은 걸 쏴서 실제 어떤 특정 지점에 올라가면서 계속 높이에 따른 온도 값이 오겠지만, 이제 저건 이제 하나의 예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줄 수도 있지만, 이제 한 개의 데이터로 우리가 이 선을 유추할 수 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자, 저 두 가지 MMD, Maximum Mixing Depth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값을, 실측값을 이용해서 하나의 기울기, y는 x 플러스 b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사실 이 값들은 다 기울기니까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주어진 조건, 고도와 온도에서 y1은 x1 플러스 b, 그 다음에 또 이 건조단열 감률에서 y2는 x2 플러스 b, 뭐 cx 플러스 d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각자의 어떤 그 GT 커브 상에 어떻게 됩니까? 1차 함수죠, 1차 함수. y는 x 플러스 b 형태의 식이니까 저 최대 혼합고 MMD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두 개의 방정식을 1차 함수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그 1차 함수가 같은 지점을 구해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5번째 홈워크. 자, 힌트는 지금 충분히 좋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엑셀 같은 걸로 실제 한번 적용을 해서 어떻게 풀어보느냐, 이 1차 함수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겠고, 뭐 이렇게 과거에 이런 유형의 문제 물어보면은
한두 시간 만에 뭐 빨리 푸는 사람도 있고 뭐 한 일주일 뒤에 해내는 사람들인데 이 힌트는 내가 충분히 제공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걸 뭐 한두 시간 만에 푸느냐 며칠 만에 푸느냐는 본인의 어떤 센스 플러스 그 시간 할애하는 부분인데 자, 이 문제는 이제 뭐 퀴즈로 또 제출됐지만 또 안에 호목으로 제출됐고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내지는 다음 주 월요일 뭐 연기하는 게 좋습니까? 하여튼 다음 퀴즈에서 바로 이와 유사하게 질문할 테니까 자, 한번 잘 풀어보도록. 이런 부분들이 그 최대 혼합고에 대한 건 뭐 하여튼 늘 기사 시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이 질문하는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문제는 원어 교재에서 따왔지만 실제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퀴즈는 일종의 줄줄이 사탕으로 울음이 하나 풀면 그 답이 다음 문제로 연결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하나 막히면 다 못 풀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나 전체적으로 공부를 수요일 날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럼 월요일 언제? 어느 쪽이 좋답니까? 뭐 다음 시간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정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여러분들 하여튼 원하는 시간대로 항상 태루가 항상 열심히 하니까 시험 보기에 관심이 많네. 하여튼 뭐 시험 보기 전까지 공부 저 뭐냐 5장 위주로 일단 보겠습니다. 5장. 응? 어디? 응? 어디? 몇 번? 여기? 아, 오케이. 자, G2. 일단 나 설명할 테니까.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하여튼 5장에는 보면은 한 번 나왔던 공식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우리 공부한 내용이, 자, 주목. 첫 번째 공부한 내용이, 맥시멈 믹싱 뎁스를 보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보는 부분이 실제 로인 손대를 하늘로 쏴서 어떤 측정, 그러니까 이 로인 손대가 하늘을 지나가면서 매 지점마다 온도 압력 정보를 지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압력 값을 실제 계측하게 되는데, 압력을 계측하는 게, 우리 압력계 장비죠, 그죠? 그 압력계 장비가 실제 작동하는 원리를 여기 지금 그대로 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공식이 컴퓨터 상에서는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산이 되지만 그 압력을 구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실제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의도하느냐. 출발은 dp는 마이너스 로g dg. 하여튼 1번 공식, 건조단열 감률할 때 1번 공식이고 이것이 dg를 중심으로 뽑으면은 로g 분의 1 dp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짧은 거리의 변화라고 보면은 델타 G는 로 G분의 1 델타 P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력과 속도는 지구에서 다 똑같은 건데 밀도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짧은 두 지점 간의 압력 변화를 보려고 하니까 중력 값은 그 두 지점 간의 밀도 값은 두 높이 간의 평균 값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식을 계속 변형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온이 구배할 때 변형한 식이었지만 P는 ρRT에서 로분의 1은 P분의 RT가 되고, 이 식에 의해서 로분의 1에 대한 평균은 다시 R 곱하기 T의 평균, P의 평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짧은 두 지점 간의 공기의 혼합을 생각하면은 밀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두 지점의 평균으로 어떤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적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델타 G는 두 개 높이의 차이는 밀도분의 1, 델타 P분의 P 나누기 G분의 1. 그래서 앞에서 평균값 공식을 다 대체하면은 궁극적으로 두 높이 간의 차이는 중력, 그 다음에 R값, 기체상수, 그 다음에 온도의 평균, 두 지점 온도의 평균 2분의 T1 플러스 T2, 그 다음에 두 지점 간의 압력의 평균 2분의 P1 플러스 P2, 그 다음에 델타 P는 P2분의 P1으로.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최초에 출발할 때 어떤 높이에서 온도 압력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로빈손드가 쏴주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투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G1 값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G2에서 모든 그러니까 고도 값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최초에 우리 지상에서 지상 높이에서 온도 압력 값을 아니까 G1, T1, P1은 아는 거고, 이무의 높이에서 온도 압력을 쌓아주면 그 높이에 해당하는 고도 값은 이 공식으로 바로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T2와 P2 또는 P3, P3 값은 계속해서 로빈손드에서 지상으로 쏴주는 값이고, 그러면은 G2를 구하게 되면은 뭐 G3, G4, G5 계속 연속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숙제 두 번째 문제는 30m 고도에서 압력과 온도 값을 아는데, 이 지금 로빈손드 풍선이 올라가면서, 로켓이 올라가면서 어떤 온도와 압력 값을 계속해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온도와 압력에 해당하는 높이를 여러분들이 엑셀 상에서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에 대해서 뭐 더 의문되는 거 있나? 자, 5번 숙제는 두 개의 문제고,
지금 뭐 1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도 그렇고 실제 이런 뭐 로인 손대를 쏴서 관측한 값들로 이렇게 뭐 이런 문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 상황에서 이런 측정한 실측으로 다 풀이해 본 거니까 여러분도 최초의 어떤 P1 포지션 값은 이렇게 정해졌고 P2, P3 이렇게 계속 그 풍선이 올라가면서 그 어떤 지점마다 온도와 압력 값을 지상으로 보내고 그러면 그 온도와 압력이 나오는 고도 값을 P2, P3, P4, P10까지 그러니까 포지션 10까지 각각의 고도를 이제 최초의 1에서 2 포인트 계산하고 나면은 2에서 3를 찍고 또 4, 뭐 이렇게 그 전 단계 값을 이용해서 다음 단계를 계속 계산해 나갈 수 있겠죠. 하나의 어떤 누적되는 연산이 어떤 컴퓨터 상에서는 이제 빨리 되겠지만 우리가 일종의 슬로우 모션으로 이걸 이제 다 풀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식도 구하고 답도 구하시고. 자, 높이. 자, G1은 알고 있고 G2부터 G10까지 다 구하라는 게 되겠죠.